오늘도 저희 운몰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의심. 장례식장. 2025년 11월 15일 오후 4시. 차가운 가을바람이 상여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위로의 말들. 하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37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자. 박민수. 대기업 부장. 건강했던 남자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는 소식.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관 앞에 두 여자가 남았습니다. 박순자 68세. 민수의 어머니. 흰 상복을 입은 그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3일 밤낮을 울었던 흔적.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그 옆에 한지영 33세. 민수의 아내. 검은 상복.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남편이 죽었는데 왜 눈물이 없을까요? 순자는 그걸 봤습니다. 지영아,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 울지 않는구나. 지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슬프지 않다고? 지영은 관을 쳐다봤습니다. 민수 오빠는 죽어 마땅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남편이잖아. 지영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남편이 아니에요. 복수의 도구였죠.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3주 전 2025년 10월 25일 서울대병원 응급실.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부인, 이리 오세요. 지영이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부정맥이 심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무슨 약을 복용하셨나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건강해요. 약 안 먹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디곡신 수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디곡신은 심장약인데. 지영은 표정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남편이 그런 약 먹은 적 없는데. 의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더 검사해 봅시다.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누워서 지영을 봤습니다. 여보, 뭐래?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로래요. 쉬어야 한대요. 걱정 마요. 민수는 안심했습니다. 다행이다.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제가 돌봐드릴게요. 믿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영은 그 손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2주 후 2025년 11월 8일 민수네 집 저녁 7시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지영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오빠, 커피. 고마워 여보. 민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민수는 맛있게 마셨습니다. 지영은 옆에 앉아서 봤습니다. 오빠, 내일 병원 가야 해요. 검사 결과 나온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밤 민수는 잠들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이 있었습니다. 디곡신, 심장약.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이 멈춥니다. 지영은 병을 꺼내 캡슐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아침 8시 민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커피.
지영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오빠, 조심히 다녀와요. 민수는 커피를 마시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회사 엘리베이터 안. 민수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박민수 사망. 사인 심장마비. 다시 장례식장. 순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민수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죽였어요. 3개월 동안. 매일. 디곡신을 커피에 탔어요.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년아. 왜 민수를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영은 웃었습니다. 정말요? 20년 전. 한강 마포대교.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1995년 6월 15일. 저녁 7시. 다리 위에서 여자 한 명이 떨어졌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 제 엄마였어요. 20년 전. 1995년 6월 15일. 한강 마포대교. 밤 7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미선 35세. 지영의 엄마. 그 앞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48세. 미선아. 제발. 그 사람 좀 보내줘.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순자 씨.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랑해. 20년을 같이 살았어. 자식도 있어. 미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민수가 있어. 내 아들이 있다고.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 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요. 지영이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보낼 거야 말 거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미선을 밀었습니다. 으악! 미선은 비틀거렸습니다. 난간 쪽으로. 순자는 다시 밀었습니다. 강하게. 미선은 난간을 넘었습니다. 살려줘. 비명.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다리 밑 계단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11살 소녀. 한지영. 엄마를 따라왔다가 다 봤습니다. 엄마가 떨어지는 걸 순자가 밀는 걸. 다 봤습니다. 순자는 소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다 봤어요. 어머님이 엄마를 미는 걸, 엄마가 떨어지는 걸. 저는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엄마가 다리에서 떨어졌다고. 경찰이 물었어요. 누가 밀었니? 지영은 흐느꼈습니다. 저는 대답 못했어요. 11살이었어요. 무서웠어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 냈어요.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피 묻은 것 같은 손을. 민수는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자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날 이후 순자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떨어지는 여자, 비명 소리, 그리고 계단에 숨어있던 작은 소녀. 그 소녀가 20년 후
자기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뭔지, 죄가 뭔지. 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갔어요. 친척도 없고 혼자였어요. 18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생각에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너는 부모도 없냐고. 지영은 참았습니다. 급식 시간. 맛없는 밥. 찬밥.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배고프니까 작은 손으로 많은 설거지도 하였습니다. 밤에는 추웠습니다. 담요가 얇았습니다. 지영은 떨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복수해야 한다고, 그 여자를, 엄마를 밀었던 그 여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18살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독학으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지영은 계속 찾았습니다. 그 여자를, 순자를, 경찰 기록을 뒤졌습니다.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박순자. 그 여자의 이름.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대기업에 다니는 잘생긴 남자. 지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에게 접근하기로 SNS로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민수는 승낙했습니다. 지영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프로필 봤는데 취미가 비슷하시네요. 민수는 답장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영은 고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 원수의 아들이다. 하지만 웃어줘야 한다. 사랑하는 척 해야 한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예쁘시네요. 지영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친절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복수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 저랑 사귀실래요? 지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청혼했습니다. 결혼해주세요. 지영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니까. 복수니까. 민수와 결혼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2년 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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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지영아, 잘 왔어. 우리 딸 됐네. 지영은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엄마를 죽였다는 걸,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3개월 전,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고. 복수를. 약국에서 디곡신을 샀습니다. 민수 몰래, 조금씩, 매일, 커피에 탔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떨어지던 엄마. 비명소리. 그리고 계속 탔습니다. 지영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복수하겠다고. 반드시 20년 동안 준비했어요. 어머님을 찾았어요. 어머님 가족을 찾았어요. 아들이 있더라고요. 박민수.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 민수 오빠를 찾아냈어요. SNS로 친구 신청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만났어요. 소개팅인 척. 사랑하는 척. 웃어줬어요. 착한 여자인 척 했어요. 효녀인 척 했어요. 민수 오빠는 속았어요. 완벽하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3개월 동안. 조금씩. 매일. 커피에. 밥에. 약을 섞어서. 순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왜? 왜 민수를? 민수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지영은 소리쳤습니다. 제 엄마도 잘못 없었어요. 11살 딸도 잘못 없었어요. 혼자 고아원에서 자라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순자일까요? 지영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지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20년 전 한강 사건. 제가 목격자예요. 순자는 봉투를 받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어머님이 입었던 회색 코트. 어머님이 한 말. 다 기억해요. 순자는 떨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에요. 아직 5년 남았어요. 지영은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택하세요, 어머님. 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그럼 전 경찰에 신고 안 할게요. 하지만 거절하시면 지영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20년 전 제 엄마를 죽인 살인자.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지영은 카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돌아봤습니다. 3일 시간 드릴게요.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어머님도 이제 아시잖아요. 자식 잃는 게 어떤 건지. 지영은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영은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민수와 지영. 그들의 진짜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순자가 숨겨온 또 다른 진실은?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지영도 몰랐습니다. 민수가 죽기 3일 전 병원에서 무언가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민수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 DNA 검사를 해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검사를 원하십니까?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요. 검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인된 결과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민수와 지영. 그들의 진짜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순자가 20년 전에 죽인 여자. 김미선. 지영의 아버지 김진우. 그리고 민수. 이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는. 지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이 진짜 누구였는지. 그 충격의 진실. 더 큰 비극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2부에서 밝혀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충격의 2부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